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랙2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오혜선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트랙2뿐만 아니라 사전 등록을 안 하셨어도 트랙1과 트랙2를 번갈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랙2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우수 사례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2021년도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시즌 강연선 상무님께서 분자진단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IEC 62304 기반의 애자일 체계 구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접속하신 이벤터스의 PC는 우측, 모바일은 하단에 설문지 버튼이 있는데요.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면서 시즌 강연선 상무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주식회사 시젠의 강연선 상무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분자진단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IEC 62304 기반의 애자일 체계를 구축한 사업을 진행을 한 거를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21년도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여 분자진단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IEC 62304 기반의 애자일 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잘 마무리가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시젠이라는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인지 애매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을 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식의 고려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한 내역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언론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생긴 회사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200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약 20여 년 동안 분자진단이라는 한 분야에만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분자진단이라는 거를 감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축적된 기술로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응을 했고요. 65개국 이상의 수출을 하면서 지난해 매출 1조를 돌파하는 고성장을 시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비드-19 팬데믹을 계기로 저희 회사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널리 알렸고, 분자 진단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네, 분자 진단이란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과연 분자 진단이 무엇인가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병에 대해서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엑스레이나 CT 촬영 등 체내에서 직접 질병을 원인 분석하는 체내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인체에서 나온 소변이나 혈액 등 인체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체외 진단으로 나뉩니다. 분자 진단이라는 것은 이러한 채취한 시료에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체외 진단 검사법입니다. 분자 진단의 과정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시약은 어떤 이렇게 작은 키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약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도구를 사용해서 인체에서 검체를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채취한 검체에서 다시 유전자를 추출을 하고, 추출된 유전자로부터 유전자를 증폭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한 후에 결과를 또 보여줘야 하는 모든 절차를 포함합니다. 분자 진단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바이오 시약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추출을 하는 추출 장비나 PCR 장비 등이 있는데, 이런 장비들을 셋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또 이제 저희가 시약을 개발할 때도 AI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진단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바이오 시약만 개발을 한다라기보다는 그 수많은 IT 기술들을 이용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9월 미국 아틀란타에서 열린 국제임상학회에서 시제는 그동안 준비해온 신드로믹 기술 및 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자진단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신드로믹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신드로믹의 예를 들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픈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한 개의 튜브로 코로나인지 플루 A인지 어떤 다른 호흡기 질환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약을 신드로믹 시약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최근에는 뭐 코로나다, 플루 A다 이렇게 하나씩만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 기술력이 이런 신드로믹이 가능한 기술력이라는 게 저희의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약 개발은 사실은 약간 어느 정도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은 시약을 개발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었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저희 회사는 시약을 개발하는 방식을 디지털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드로믹 기술을 요구하는 데는 사실 저희 회사의 그 시약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또 어딘가에서는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딘가에 있는 사용자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맞춤형 시약 개발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자 저희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연구소의 구조를 보면 이제 진단 플랫폼 연구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안에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연구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의 개발자가 모여서 지금 전체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앞으로 지금 글로벌 분자 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공학기술 도입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소프트웨어 연구소가 발족이 되면서 연구소를 맡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구소를 맡으면서 소프트웨어 연구소의 첫 번째 미션이 북미 지역에 진입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라는 부분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분자진단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큰데 북미 지역이 이 분자진단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공식 승인을 받아서 시약을 팔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북미 지역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FDA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FDA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20년에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현재 수준을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진단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를 말하는 거고요. 를 위한 최소한의 그런 기능 개발이 더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증빙이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지 지금 결정을 못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이 그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재화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역량 구축을 위해서 2021년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구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아래 도표는 저희가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고민을 했던 품질 포인트들입니다. 소스 코드 자체의 관리 체계를 확립을 하고, 그리고 품질을 개선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이런 세 가지의 그 꼭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은 다른 기존의 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메디칼 의료기기 쪽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 표준 및 규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안전성이나 보안, 사용성, 성능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 표준들 및 규격을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인 IEC 62304를 기반으로 하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위험 관리를 이제 내포를 하고 있는
그 14971, 그리고 의료기기 품질 경영 시스템인 13485, 그리고 의료기기에서는 또 사용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 위험하지 않아야 된다. 또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62366 이런 정도까지의 스펙들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올해 3월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11월. 약간 1년이 안 되는 시간 내에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조직 및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의 도입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밸런스 있게 진행한 부분이 저희 회사의 강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제 사람 그리고 프로세스, 기술 이 세 가지 꼭지를 놓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맞춰져야 실제로 그 공학 기술이 잘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그 대표이사 이하 이 전체 저기 시즌 안에 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모여서 좀 역량의 강화가 되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소프트웨어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 제가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맡으면서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 전담 조직을 따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작은 기업이나 사람들이 적을 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담자를 만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이제 같이 진행을 하자. 근데 이제 요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발자가 개발에 몰입을 하도록 만들어 주려면 분리를 해서 조직을 구축을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소속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 내부에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고자 UX, UI 디자이너들도 확보가 되어서 같이 움직였던 부분도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전문 업체를 활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저희가 3월에 신청을 하고 5월부터 인제 같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5월에서 8월까지는 인제 표준 절차서를 5종 그리고 9종의 산출물 템플릿을 빠르게 구축하는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은 기본적으로 폭포수 모델을 따르지만 왜냐면 저희 그 의료기기가 따라야 하는 아까 말씀드린 인제 6234 같은 표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폭포수 모델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요즘은 최근에 인제 개발자들은 뭐 애자일 방법론을 좀 선호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인제 도구들이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데일리 웍이나 아니면 스프린트를 활용해서 애자일을 좀 접목하는 그래서 폭포수 애자일 하이브리드 방법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프로세스만 만들어서 이대로 개발을 해라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프로세스를 셋업을 할 때 도구를 도입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제 기존의 그 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일단 당연히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레파지토리를 전사 통일을 해서 구축을 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코드라는 게 결국은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관리가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인제 한 꼭지가 있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다 모으면서 지금 빌드가 그 개발자의 PC에서 지금 빌드가 돼서 배포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었는데 인력이 인제 적으니까 이 인제 엔지니어링 팀을 만들면서 저희가 빌드를 다 자동화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인제 그 개발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준 부분이죠. 빌드를 자동화하고 또 배포 서버까지 구축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또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리를 위해서 애저 데브옵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도입이 되면서 업무를 위한 소통하는 업무를 관리를 하고 인제 그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창구도 시스템화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적 분석이라든지 오픈소스 도입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도입 및 적용 과정을 한 부분에서 이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 꼭지 정도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맨땅에서 이렇게 쌓아가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기존에 인제 프로세스를 아는 컨설팅 그룹과도 같이 일을 했지만 또 기존에 그 뭐 시약을 개발하면서 이미 만들어 놨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그 회사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진 않았었는데 기존에 인제 고런 프로세스들을 개선해서 재구축을 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재구축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유기상공사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세스대로 일을 하면 품질 심사라든지 인허가 대응을 할 때 별도의 수작업을 다시 하지 않도록 그런 인제 체계를 갖추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소프트웨어 요구 사양이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유기상공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 인풋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을 만들었느냐, 이 부분들이 인제 의료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터인데요. 저희가 요구 사양을 분석을 할 때 그 사양서를 기존에는 뭐 누군가가 막 보고 이렇게 잘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구라든지 좀 컴플릭이 나는 사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요구 사항을 새로 작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어떻게 인제 스펙을 명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쓰고 어떤 일관성 있게 쓰도록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구현을 하고 나중에 테스트를 하면 사실은 그게 다시 피드백이 와서 다시 재구현을 하는 이렇게 쪼끔 길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쪼끔 구현 중에도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넣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적 분석 툴을 코드에 같이 돌려서 우리가 데일리로 그 빌드를 하면서 돌리면서 정적 분석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제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유닛 테스트도 일부 도입을 해서 지금 같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는 다 구축된 다음에 보통 인제 저희가 투입을 했는데 그전에 모듈 테스트라는 개념을 넣어서 한 3번 정도로 구현 단계를 나누어서 그 테스트를 중간에 투입을 하고 그 구현된 기능을 위주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방법론도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 산출문 템플릿 개선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거를 따로 측정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현재는 인제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 지표를 좀 정의를 하고 수집하는 단계를 넣으려고 어 절차상에 지금 디파인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인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하나의 덩어리로 처음과 끝만 있었던 그런 개발 그 절차였다면 지금은 중간에 단계별로 점검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리뷰 회의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프로세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소의 그 첫 번째 미션 중에 하나가 FDA를 대응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FDA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뭐 유기상공사 기반으로 진행을 하면 뭐 자연스럽게 풀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처음에 구성할 때 저희가 이런 그 보안 뭐 어떤 취약점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사용자가 뭐 잘못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려 그러면 인제 보안 취약점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에 다 섞어 놓으면 나중에 인제 관리를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인제 플랫폼이라는 부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플랫폼이라는 부분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을 좀 분리를 해서 보안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상에서 시큐리티 모듈이 사용자를 관리를 하고 그 사용자가 뭐 무슨 일을 어디서 뭘 했다라는 그런 로고 관리 같은 것들을 해서 우리가 기록에 남겨 가지고 문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구성을 지금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새로 들어가면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넣고 그걸 암호화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뭐 프라이빗 데이터 같은 것들은 해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관을 한다라든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제 코딩을 할 때 시큐어 코딩에 대한 그 구현이나 확인 같은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되게 헤비한 툴일 수도 있지만 정적 분석이나 오픈 소스 검증 툴을 도입을 한 이유가 이 시큐어 코딩에 대한 어 결과?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내가 안전하게 개발을 했다라는 증빙을 FDA에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사용을 하려고 이제 툴들이 도입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버 시큐리티가 사실은 뭐 어떤 과제 하나가 대응해야 되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전사적인 인식 제고나 대응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만들어서 지금 회사 내 배포를 하고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툴이라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개발자들한테 되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어떤 툴들이 도입돼서 이렇게 사용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정해진 절차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소스 코드 관리 툴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프린트로 이제 타스크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데브옵스를 도입을 하면서 그게 자동으로 연동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스크를 등록한 다음에 그걸로 커밋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동이 되게 다 구축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레파지토리에 이제 그 히스토리들을 보면 굉장히 그 스탠다드한 포맷으로 커밋이 계속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 빌드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데일리 빌드 시스템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드도 개선하는 작업들이 또 같이 진행이 됐고 정적 분석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다 쭉 시스템으로 연동되게 뭐 구축을 한 거는 엔지니어링 팀이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같이 발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짧은 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품질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같은 것들은 그냥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사내에 그 팀즈라는 그런 뭐랄까 협업 툴이 지금 도입돼서 회사 내에 쓰고 있는데 그 팀즈에 저희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가이드라는 이런 방을 하나 만들어서 전사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만든 프로세스라든지 뭐 산출물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과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공학 기술들을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조금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지표들을 좀 뽑았었습니다. 그때 그 정적 분석 결합 밀도를 뽑았을 때 14,257 ppm이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인제 이것들을 뭐 어떻게 사실은 품질 수준을 높이기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중복 코드 비율도 38.5%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가 중복 코드였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사유들을 좀 보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인제 소프트웨어는 2012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져서 그게 지금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끌고 와서 인제 개발을 진행이 됐었는데 중간에 인제 리텐션을 계속 사람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어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인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할 때 비슷한 코드인데 내가 기존의 코드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새로운 코드를 만들고 뭐 이런 식의 반복적인 작업들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지금 노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여기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초기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코드를 개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과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품질이 낮은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옛날에 기술셋을 써서 개발을 계속 한다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는 데는 훨씬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 이하 그 임원진들의 지지를 얻어서 저희가 사실은 팀을 2개로 빌드를 해서 한 팀은 기존의 팀은 이제 기존의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 유지보수하는 팀을 만들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상품화는. 그리고 이제 그 한 축으로는 그 FDA를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인력들을 구성하고 거기에 뭐 또 이제 추가적인 외주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새로운 기술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고 그 과제에 지금 요 과제 이런 공학 기술들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시범 적용한 거가 테스트가 지금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근데 테스트가 들어가기 전에 정적 분석 결합 밀도와 중복 코드 비율을 확인을 했는데 기존의 상품화가 되었던 코드보다 현재 수준이 훨씬 좋게 나왔다. 545 ppm, 12.7%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게 이제 테스트를 지금 2달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2달 정도 테스트 후에는 훨씬 낮아진 수치로 아마 그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잠깐 언급은 했는데 저희가 되게 지금 잘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코드에 그냥 코드를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짤 때 뭐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함수에 이렇게 그 주석을 다 달아서 그 JS덕으로 그 코드 주석을 다 뽑아 가지고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코드에 대한 형상, 그 설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셋업을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뭐 기존의 것도 지금 거의 10년을 써왔지만 얘도 지금 이제 개발이 되어서 시장에 풀리게 되면 뭐 10여 년 이상 계속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개발을 할 때 아마 효율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브랜치를 하고 뭐 커밋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컴플릿이 나지 않게끔 개발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개선 의지 및 노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이 뭐 이거는 다른 의료기기 사업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뭔가 이제 그 인류에 도움이 되고 공헌을 한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 그리고 거기에 되게 중요한 팩터가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조직들이 지금 생겨나고 인력들이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연구소가 생기면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저희가 뭐 지금 4번째 거에 보면 잠깐 설명이 나와 있지만 CI/CD 같은 이렇게 자동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을 때 대표이사님이 이제 저희 멤버들에게 그 포상금도 지급을 해주시고 이 정도로 많은 동료들이 있고 내재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팀이 별도로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위해서만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났다. 2월 초에 시작할 때는 사실 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9명까지 확충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아마 이 부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뭐 툴을 도입하고 뭐 이런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이랬을 때 그냥 개발자들한테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공학적인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심도를 높이고 몸에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많이 진행을 못 했는데 온라인 화상 교육들을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네, 앞으로도 많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심사를 할 때 조금 그 피드백을 받았지만 이제 교육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교육들이 좀 잘 진행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공학에 대한 그 지식을 쌓으면서 저희가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이제 저 발표는 마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시젠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이제 분자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절반 정도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인력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도 단순히 그냥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또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까지 저희가 그 수행하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현선 상무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소프트웨어 품질혁신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신 주식회사 알티스트 임동혁 연구소장님께서 항공용 실시간 운영체제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DO178C 규정 기반 안전 프로세스 체계 구축 사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접속하신 이벤터스의 PC는 우측, 모바일은 하단에 설문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수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면서 주식회사 알티스트 임동혁 연구소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2021년 소프트웨어 품질혁신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게 된 주식회사 알티스트의 임동혁 연구소장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소프트웨어 공학 적용 우수 사례로 항공용 실시간 운영체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DO178C 규정 기반 안전 프로세스 체계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소개드리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을 적용하게 된 배경, 그리고 저희들이 실행했던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활동, 그리고 그 공학 기술의 적용 효과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알티스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 알티스트는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한 핵심 산업 분야인 국방, 항공, 자동차 분야와 신산업인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기업입니다. 저희 핵심 제품으로는 알티웍스라고 하는 실시간 운영체제, 알티스트 리눅스라고 하는 임베디드 실시간 리눅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알티스트는 2013년 12월에 설립하여 현재 8년차 기업이고요. 26명이 같이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2020년 기준으로 18억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알티스트는 Make the World More Safe and Secure라는 미션 아래 국내 최고의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을 목표로 하여 경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 제품인 알티웍스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티웍스는 고실내 실시간 운영체제로서 안전성 표준인 아링크 653과 정보기기 보안성 표준인 SKPP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파티셔닝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고실내 실시간 운영체제입니다. 알티웍스는 국방과 항공을 주 타겟으로 하다 보니 신뢰성 측면에서는 DO178C 레벨 A 서티파이어블 수준, 그리고 ISO 2626의 ASIL D 수준을 준수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티스트 리눅스입니다. 고성능과 고가용성을 요구하는 복잡한 서버 시스템부터 실시간성, 최적화가 요구되는 인베디드 시스템까지 지원하는 국산 상용 리눅스 솔루션입니다. 서버를 위한 알티스트 리눅스 서버 버전,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알티스트 리눅스 인베디드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을 적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저희 알티스트의 주요 고객은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 LIG 넥스원 등입니다. 이러한 국방 분야의 주요 고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티스트의 외부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의 추진 요인으로는 첫 번째 군용 항공기, 무인 항공기의 가망 인증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KUAM 사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KUAM 사업은 말하자면은 드론 택시 사업인데요. 여기 순수 국산 기술에 저희 RT웍스 2.0을 비행 제어, 임무 제어 컴퓨터 등의 메인 운영 체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의 경쟁사들이 내놓은 글로벌 RTOS 제품의 대부분은 DO178C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지만 개발자 개개인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내부 요인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알티스트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수행 관리 역량이 미흡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및 수행에 대한 표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시의 알티스트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수행 관리 역량이 미흡하였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품질이 좀 더 향상될 필요가 있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및 수행에 대한 표준이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서 매출 신장률을 확대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수행한 품질 혁신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량 강화 목표 및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의 적용 목표로 글로벌 수준의 DO178C 그리고 나이파 항공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공학 지원 도구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으로 DO178C 규정 그리고 SP 레벨 2 기반의 표준 이행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 교육 및 시범 적용 환경에 대해서 밀착 코칭을 수행하고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을 도입하고 내재화 과정을 통해서 비즈니스 성과 달성까지의 활동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입니다. 주식회사 알티스트와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VWA는 협업 조직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을 바탕으로 시너지가 창출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아레나를 구분하여서 주관기관인 알티스트는 개선기회 도출 및 주요 의사결정 그리고 표준에 대한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 개선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컨설팅 기관은 DO178C 규정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에 대한 체계 구축의 컨설팅 그리고 시범 적용에 대해서 리딩해주고 2차년도 내재와 이행 방안에 대해서 가이드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하는 할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성공 요인입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적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5대 핵심 성공 요소와 5대 적용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적용 역량 강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개선 기회 도출, 체계 구축, 역량 교육, 도구 도입 및 환경 구축, 그리고 구축된 체계를 시범 사업에 적용하고 그 사업의 성과 분석까지 총 6개의 수행 단계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전 진단 및 개선 기회 도출입니다. 나이파의 항공기 분야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 그리고 SP 레벨 2
기준으로 하여서 저희들의 현행 수준을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요 개선 기회를 도출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기반으로 해서 프랙티스 요건 분석, SDLC 수행체계 개선 및 정립, 그리고 수행기업의 표준 소프트웨어 사업관리 표준에 대한 정립을 저희들의 수행 어프로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갭을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저희 아티스트가 주도적으로 개선 작업을 수행하여 합동 검토 후 보완 확정하고 그 결과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수행에 대한 프랙티스와 부속 표준 47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내부에 공유하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하여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수행 프랙티스 47건 중에서 중요시되는 16건에 대해서는 DO178C 규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여서 양식 및 템플릿, 가이드와 산출물까지 16종의 문서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을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도구의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형상관리 및 지속적인 통합을 위해서 긴랩,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벡터캐스트 코드스크롤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공학 지원 도구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종의 지원 도구를 파일럿 적용한 그 결과 긴랩 CI를 통하여서 형상 관리를 수행하고 소스 코드에 대한 통합 빌드, 정적 분석과 단위 시험을 자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벡터캐스트, 커버, 그리고 C를 활용하여서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고 MCDC 커버리지 수준에서 100%를 달성하는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드 스크롤 코드 인스펙터를 적용하여서 저희들의 코딩 규칙 표준 141종에 대해서 전체 코드에서 100% 코딩 표준 준수율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활동을 하면서 생겼던 장애 요인과 극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사 공감대 형성 및 구성원 참여 의식이 미흡하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수행 문화 형성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 프랙티스에 대한 유지, 그리고 반영에 대한 고민과 같은 3가지 장애 요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였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사업 수행 시작 단계부터 최대한 참여토록 했고, 그리고 내부 설명회를 꾸준하게 개최하면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수행 체계에 대해서 공유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그리고 관리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7카테고리의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총 95시간에 이르는 교육을 수행하여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을 적용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랙티스 개선입니다. 저희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프랙티스 개선을 통하여서 17종의 신규 표준 산출물을 확보하고 16종에 대해서는 현행 산출물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SDLC 전 단계에 걸쳐서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세부적이고 충실한 표준 산출물과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량적 성과입니다. 본 사업의 초기에 설정하였던 5가지 정량적 목표를 모두 다 달성하였고요. 특히 사회적 가치 창출 지표 측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DO178C 기준의 계획과 표준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8가지 문서들에 대해서 나이파와 같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공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및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티스트는 3단계 5개년에 이르는 성장 로드맵을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올해는 DO178C 특성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 구축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새로운 개발 체계를 내재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부터는 안정적인 내재화를 진행하고 DO178C 공식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로드맵을 통한 비즈니스 기대 효과로서는 KUAM 사업에 대한 진출, 그리고 RTOS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기회 증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이파와 함께 DO178C의 내재화 사례로서 올해는 표준과 계획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면 내년에는 엔지니어링 문서 10종에 대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공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연계 관점에서의 저희들이 느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활동에 전사적인 체계가 확보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비즈니스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를 적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활동의 효율화가 되었고, 이를 통하여 비즈니스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1, 2주 이상 걸리던 빌드와 배포가 2일 이내로 완료될 수 있었으며, 그리고 품질 보증 활동에 대한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통합 테스팅이 2, 3주에서 1주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 코드의 품질 향상을 통하여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여 COQ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포인트가 확대되어서 저희가 항공 국방 분야에서는 회전익 항공기 부품 제작 업체인 에비오시스, 그리고 무인항공기 관련하여서 국방과학연구소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운 도메인에서는 철도 차량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에 관련된 신규 R&D를 이미 수주하여서 올해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공 국방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AI 부분에서도 신규 R&D를 수주하였고, 저희 주력 제품인 RTOS 제품 판매 매출 관련해서도 작년 2020년 대비 167%가 상승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회사의 소프트웨어 공학 우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동혁 연구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신 삼보모터스 주식회사 이용희 총괄 책임님께서 소프트웨어 안전기술의 실무 적용을 통한 개발 역량 제고와 시스템 안전 품질 확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접속하신 이벤터스의 PC는 우측, 모바일은 하단에 설문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수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면서 삼보모터스 주식회사 이용희 총괄 책임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저는 삼보모터스의 이용이라고 합니다. 2021년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게 된 주식회사 삼보모터스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수상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또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의 실무 적용을 통한 개발 역량 제고 및 시스템 안전 품질 확보에 대한 주제로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대상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주간 사업 기간 소개, 사업 추진 배경,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활동, 그리고 비즈니스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삼봉모터스 그룹은 미션 시스템, 엔진 및 연료 시스템, 그리고 전기 자동차용 감속기를 생산하는 삼봉모터스, 내외장 플라스틱 사출품을 생산하는 프라코와 나전, 인사이드 및 아웃사이드 핸들 생산하는 삼보 ANT와 보고 AP, 스포일러, 썬루프를 생산하는 삼보 프라텍, 메르세데스 벤츠 튜닝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칼슨 등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1977년 삼엽 산업을 설립을 시작으로 1994년 국내 최초 자동차 변속 부품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1996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2009년 중국 1조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0년 코스닥 상장 등록을 하였습니다. 2014년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 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인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 금탑 산업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2018년 현대 기아 자동차로부터 기술 5스타, 2020년 품질 5스타를 달성하여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역량을 입증해 보인 바 있습니다. 삼봉모터스 그룹은 국내 7개 법인과 미국, 멕시코, 체코, 중국, 독일, 일본 등 해외 6개 법인 그리고 4개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룹사 매출 1조 4천억, 그룹 임직원 수 3,026명입니다. 국내 계열사 현황입니다. 국내 계열사는 7개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 금천구 및 경기도 화성에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룹사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오토 트랜스미션 플레이트, 레버 디텐트, 연료 및 오일 이송 파이프류, 전기 자동차용 감속기와 같은 스틸 제품과 키셋, 인사이드 핸들, 아웃사이드 핸들, 테일게이트 핸들과 같은 차량용 내외부 핸들류, 썬루프, 스포일러,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과 같은 플라스틱 사출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진 주간 사업 수행 기간은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친환경 차량의 열관리 시스템, 친환경 차량 구동 부품, 차량용 전장 제품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미래차 기술 개발을 위하여 총 82명의 연구 인력이 기술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차 기술연구소에서는 연구개발 3개 팀, 45명이 신규 차종 부품 개발, 친환경 차량 및 신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미래차 기술 개발의 중심인 소프트웨어 품질의 중요성을 주간 사업 수행 기관의 경영진 및 임직원은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을 수행하였고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 프로젝트 관리 도구들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전장 부품 시스템에 대해 고객사 안전 규격 요건 강화 및 준수 요구 등에 따라 글로벌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및 고신뢰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에 대한 조직 차원의 습득을 통해 제품 안전 품질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고객사는 전장품 공급 시 국제안전표준에 기반한 안전무결성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계 중심의 제품을 생산하는 주간 사업 수행 기간은 국제안전표준과 안전무결성 수준에 따른 안전개발 활동 및 개발 산출물 작성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전문성 보유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생산성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부족하며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에 대한 적용 사례 및
조직 수준의 역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 추진 필요성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기술 도입, 소프트웨어 안전기술 적용, 소프트웨어 안전기술 내재화 및 확산의 추진 범위를 활용하여 당면한 비즈니스 현안 및 이슈 대응을 위한 해당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간 사업 수행 기간의 소프트웨어 안전 품질 향상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활동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간 사업 수행 기간의 개발 프로세스, 도구 환경, 조직 역량을 분석하는 현황 분석, 즉 갭 애널리시스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소프트웨어 안전 개발 생명 주기 및 단계별 안전 활동을 정의하고 개발 활동별 절차, 산출물 양식, 지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개발 프로세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소프트웨어 안전 개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시범 적용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안전 설계 및 안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조직의 내재화를 위하여 기능 안전 교육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본 사업의 수행 결과를 통해 개선된 안전 개발 프로세스 적용 및 내재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입니다. 사업 초기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및 안전 기술 도입 적용을 위해 현행 조직 역량, 프로세스 및 도구 환경의 내재화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함으로써 개선 항목을 도출하고 개선을 통해 제품의 안전 품질 제고와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수행 결과를 보면 단계별 소프트웨어 도구 환경 구축에 대한 부분은 양호하나 조직 및 안전 개발 프로세스와 개발 활동에 대한 부분은 미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도출되었던 미진한 안전 개발 프로세스에 대하여 개선 항목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선된 안전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 레벨에서는 안전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그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시스템 아키텍처를 FMEA, FTA, DFA 등 안전 분석을 수행하여 안전 메커니즘을 도출, 아키텍처를 보완하여 안전 요구사항의 정합성을 검증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아키텍처의 각 요소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할당, HASI 명세를 통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단계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세하여 각각의 기능 안전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설계된 아키텍처를 시스템 레벨과 마찬가지로 FMADA, FMEA, DFA 등의 안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고, 추가로 소프트웨어에서는 설계된 아키텍처에서 식별된 컴포넌트별로 유닛 디자인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시범 적용 시스템의 안전 무결성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구축된 소프트웨어 안전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및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 시범 적용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식별하고 각 컴포넌트 간의 스태틱 디자인과 다이나믹 디자인을 설계하였으며, 안전 분석을 통하여 안전 무결성 요구 수준에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수단을 도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기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설계와 요구사항 간의 정확성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축된 안전 개발 프로세스를 통하여 시범 적용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툴체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출된 요구사항을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관리 도구인 폴라리온 ALM을 사용하여 이력 관리하였고, ROT를 기반으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ROT에서 설계된 아키텍처를 안전 분석 도구인
매드니 어널라이즈에서 FMADA, FMEA, FTA, DFE 등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R02의 설계에 재반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단위 레벨 동적, 정적 검증 및 통합 검증을 위해서 벡터캐스트, 코드소나 QAC를 사용하였으며 프로젝트의 형상 관리는 Git, 이슈 관리는 멘티스로 구성하여 프로젝트의 수명 주기에 대한 전체적인 툴체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임직원의 개발 역량 강화 및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하여 주당 2회에서 3회씩 총 41일간의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기능안전개요 교육에서부터 완전 분석까지 국제안전표준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였으며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및 분석 도구 교육을 통하여 안전설계 시 필요한 정적 및 동적 설계 방법에 대하여 수강하였고 시범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구축한 안전개발 프로세스 체계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활동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스템 요구사항부터 유닛 디자인까지 전 영역에 걸쳐 요구사항 관리 도구 및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사용한 양방향 추적성 관리를 통하여 요구사항의 설계 적용 여부를 관리하며 요구사항의 설계 누락 방지 효과를 가지고 둘째, 설계 단계에서의 정적, 동적 유닛 테스트 및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통하여 제품화 단계 시스템 테스트 시 발생되는 품질 실패 비용의 최소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 종료 전 현황 분석을 재수행하여 사업 전과 후를 정량적으로 비교 예정이며 현 진행 사항으로 보았을 때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혹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차년도에 개선 항목으로 도출하여 관리 예정입니다. 넷째, 국제안전표준 기반의 프로세스 시범 개발 사례를 주간사업 수행 기간의 자산으로 확보하고 내재함으로써 이후 제품 개발에도 활용함에 따라 개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간사업 기간의 비즈니스 이슈인 국내의 완성차 제조사가 요구하는 전장 부품사 납품 시스템의 안전 무결성 수준을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 및 구축된 프로세스를 통하여 확보함으로써 고객사의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신사업 아이템 개발을 통하여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안전표준 기반의 안전개발 프로세스 준수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며 그에 따라 고객사의 시각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기술의 실무 적용을 통한 개발 역량 제고 및 시스템 안전 품질 확보에 대한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대상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희 총괄 책임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2021년도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대상 공로상을 수상하신 주식회사 TQMS 이민재 대표님께서 국제 표준 기반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 향상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접속하신 이벤터스의 PC는 우측, 모바일은 하단에 설문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로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면서 주식회사 TQMS 이민재 대표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1년도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대상에서 공로상을 받게 된 주식회사 TQMS의 이민재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TQMS는 그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솔루션, 그리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컨설팅 전문 회사입니다. 지난 2004년에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동안 이제 국내 한 70여 개의 유수기업을 대상으로 그 소프트웨어 공학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CMMI 인스티튜트의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 CMMI에 대한 인증 심사도 병행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로 이제 서비스들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컨설팅 사업부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공학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제 표준 기반으로 그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인증 서비스도 아울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그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해서 그 고객사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IT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국방산업, 제조통신, 공공금융 영역의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컨설팅과 인증심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회사로서요,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저희 회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저희와 함께 개선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TQMS의 명성과 가치는 지난 17년간 고객의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온 그 컨설턴트의 지식과 경험을 국내 유수기업에 전파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저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제 표준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을 위해서 이 CMMI라든가 SP와 같은 표준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의료 산업계에서는 IEC 62304라고 하는 국제 표준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는 ISO 26162라고 하는 표준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표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CMMI는 그 조직의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델로서 그 지난 1987년에 그 미 국방부의 요구에 의해서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부설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에서 개발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018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2.0 CMMI 2.0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조직의 수준을 0단계인 불완전 단계부터 최적화 단계인 5단계까지 총 6개의 성숙도 단계로 평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SP, 즉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은 그 국내에서 개발한 인증 제도로서 국내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품질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7년도에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요. 그 조직의 수준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총 3개의 등급으로 평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산업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IEC 62304는 의료기기에 탑재되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를 정의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게 그 IEC 62304 개정판 2015년 판인데 그 9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계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ISO 26162는 자동차 기능 안전을 위해서 2011년에 발표된 국제 표준인데요. 그 자동차에 그 탑재되는 그 전자 제어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라든가 이로 인해서 이제 인명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안전성과 관련된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동차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위험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차량용 부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할 때 기능 안전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표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MMI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직의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델인데요. 이 프로세스의 능력, 즉 조직의 프로세스 능력을 향상하고 개선 성과를 확보하고 조직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개발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 및 인력 관리를 위한 일련의 그 모범 사례가 통합된 것으로서 조직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성과를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0단계, 불완전 단계부터 5단계인 최적화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모델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조직의 역량이 그 역량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될 작업들이 정의되어져 있고 그 역량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구조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P 품질 인증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CMMI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일정 좀 규모 이상의 그 조직에게 적합한 모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들이 그 CMMI를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그 인식으로 인해서 그 국내에서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CMMI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좀 간략한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용도 조금 간소화해서 CMMI가 전체 6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이 SP 품질 인증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전체 3개의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요구하는 요건도 CMMI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으로서 요건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의료산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62304. 62304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그 프로세스, 그 수명 주기를 이제 정의하고 있는 표준인데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부터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 그다음에 테스트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이 수명 주기 전반에 대해서 따라야 하는 그런 이제 규칙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ISO 26162 표준도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에 탑재되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따라야 되는 그런 이제 규칙, 규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QMS에서는 이러한 이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조직에 맞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 공학 체계를 갖추는 그런 이제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CMMI나 SP, 그다음에 의료 산업계인 경우에는 IEC 62304,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계인 경우에는 ISO 26162 이런 이제 국제 표준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공학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용되는 국제 표준은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산업계마다 진행 방법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착수, 진단, 구축, 이행 및 내재화,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인 경우에 그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 심사까지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착수 단계에서는 일단 추진 조직이 구성이 되겠고요. 이 추진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국제 표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추진 조직원들과 함께 그 조직의 이제 현상을 분석하게 되는데 일종의 차이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료산업계다라고 한다면 그 IEC 62304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그 조직이 어느 정도 이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프로세스 구축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조직의 그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국제 표준이 요구하는 그 원칙은 크게 3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조직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정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그 일하는 방법이 정해졌으면 정한 규칙대로 일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일을 수행했다면 제대로 일을 수행했는지 그 결과를 입증해서 보여라. 그게 이 3가지 원칙 하에서 그 표준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조직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표준에서
산업계에서 그동안 적용했던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을 모아서 다른 조직은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니까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오더라.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따라서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표준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에 따라서 이제 해당 조직에 맞는 프로세스 체계를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면 실제로 그 조직에다가 그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이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행 중간중간에 이제 검토라든가 이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이행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차후, 차기 연도에는 어떤 식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인증심사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착수 단계에서는 그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추진 조직이 구성되는데, 그 추진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이제 교육, 그리고 현상 분석을 위한 계획 수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 표준에서 그 작업을 수행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규격을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제 표준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제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계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무엇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산업계인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무엇을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부분을 만들 때에는 그 조직의 특성이라든가 환경을 고려해서 그 조직의 특성이나 환경에 맞는 그 실용성이 있는 이제 그러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절차라든가 지침,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을 정의해 놓은 문서 형태로 이제 정의가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작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필요되는 여러 가지 뭐 양식이라든가 템플릿이라든가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개발할 때에는 일하는 방법에 대한 정의뿐만이 아니라 실제 작업자들이 그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양식이라든가 이런 그 템플릿들도 함께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세스 개발과 함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이행을 하려면 그 공학 도구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프로세스를 이행해 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툴체인을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그 공학 도구들을 뭐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중소기업 경우에는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소스라고 해서 공개 소프트웨어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 이행 작업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효율적인 그 툴들이 많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툴체인을 구현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개발이 되고 이 프로세스 이행을 돕기 위한 그런 이제 툴체인이 구축이 되면 이제 실제로 그 이행을 해나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이행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지원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 개선 기회를 좀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개선을 함으로써 이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해당 조직에 그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교육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행 중에 중간중간 상태를 점검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특히 이제 2단계에서 그 변화 관리 활동들이 이제 많이 수행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조직 구성원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충분히 그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 CMMI와 관련해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한 7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심사는 91건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에 대한 이제 부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013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지원한 기업 가운데에서 지난 2015년에 DR텍 그리고 2017년에 CI토피아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CGN이 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한 17년간 그 국내 IT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공학 컨설팅을 수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느낀 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변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경영진의 의지라든가 사명, 그다음에 후원, 이러한 것들이 실제 그 실무자들이 이런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족할 때에는 제대로 된 그 이행 활동이 수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서는 크게 5가지,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비전, 스킬, 보상, 좌우 및 실행 계획, 이 5가지가 갖춰졌을 때 그 제대로 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그러니까 불편한 게 귀찮은 것보다 클 때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 체계를 새롭게 갖추거나 또는 그 공학 도구를 새롭게 도입했을 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조직 구성원들은 많이 귀찮아한다는 것이에요. 당장 불편한 것보다는 귀찮기 때문에 안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변화를 위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역량 향상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조직 구성원들은 이제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비전은 명확하지만 일을 하기 위한 충분한 스킬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스킬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전이 명확히 제시가 되고 스킬을 갖췄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기존에 하지 않던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때 뭔가 보상 체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지겠으나 굉장히 더디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충분한 인적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제공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제공 없이 무조건적으로 열심히만 해라고 했을 때 그 조직 구성원들은 이제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업을 어떠한 단계,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고 그 결과 산출물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면, 미흡하다면 일단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조직은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비전과 스킬과 보상, 자원, 실행 계획을 먼저 갖추고 시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민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트랙 2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폐회식과 경품 추첨을 위해서 트랙 1으로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품을 준비했는데요. 이벤트허스의 경품 버튼을 누르시고 번호를 부여받으시면 잠시 후에 경품 추첨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랙 1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혜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